이것은 독입니다. 왕이 화장실에 갈 때마다 따라다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조선시대 어이들은 매일 왕의 뒤를 살폈습니다. 천한일처럼 보이지만 이 관찰 하나가 왕을 살리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1686년 한 어이가 발견한 작은 이상 징후, 그것이 숨겨진 독살 음모를 밝혀냈습니다. 검은 빛이 섞여 있습니다. 전하, 그 순간 궁궐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검진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목숨이, 나라의 운명이, 그리고 이 어이 자신의 삶이 모두 이 한순간에 걸려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냥 지나쳤다면 조선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1686년 음력 9월 15일 새벽, 창덕궁 내의원의 촛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당시 26세의 숙종은 사흘째 복통과 설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내의원 수의 자리에 있던 50대 어이가 급히 불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왕의 뒤가 담긴 정난기가 있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그것을 자세히 살피던 어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는 몇 번이고 다시 살폈습니다. 색깔을 보고 냄새를 맡고 형태를 확인했습니다. 20년 넘게 궁궐에서 왕들을 모셔온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대변의 색이 정상적인 황갈색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빛이 섞여 있었고 악취가 평소와 달랐으며 점액질이 과도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배운 대로라면 이것은 위장 출혈의 징후였습니다. 하지만 전하께서는 토혈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검은 피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어이는 즉시 다른 어이들을 불렀습니다. 내의원의 3명의 어이가 모두 모여 왕의 뒤를 살폈습니다.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출혈입니다. 하지만 토혈은 없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이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를, 독입니다. 소량의 독을 오랜 기간 먹이면 위장에 출혈이 생기고 서서히 몸이 쇠약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 만약 잘못 판단한 것이라면 독살 음모를 의심한다는 보고는 곧 궁궐 전체를 뒤흔드는 일입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정말 독살 음모가 있는데 늦게 보고한다면 왕께서 승하하시면 어이들은 모두 목이 달아날 것입니다. 수인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떠올렸습니다. 한양에 있는 아내와 2 아들, 그리고 늙으신 어머니. 이 보고를 하는 순간 자신의 가족도 위험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이였습니다. 20년 전 내의원에 들어오던 날 그는 맹세했습니다. 신은 오직 전하의 안녕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신의 목숨보다 전하의 건강이 먼저입니다. 그날의 맹세가 떠올랐습니다. 어이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승정원에 올릴 장계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전하께서 사흘 전부터 복통과 설사를 하고 계십니다. 신이 살펴보니 대변에 혈색이 섞여 있고 색이 흑색을 띠며 악취가 심합니다. 이는, 붓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글자를 쓰는 순간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독의 징후일 수 있사옵니다. 글을 다 쓴 어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곧 승정원이 열릴 것입니다. 이 장계가 올라가면 궁궐이 발칵 뒤집힐 것입니다. 내관들과 상궁들이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왕의 식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문초를 당할 것입니다. 혹시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오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어섰습니다. 장계를 들고 승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이의 길입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전하를 지키는 것, 그것이 신하의 도리입니다. 설령 그것이 나의 목숨을 앗아간다 해도. 승정원 대청에 올라선 어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에게 급히 아랠 것이 있사옵니다. 전하의 옥체에 이상이 생겼사옵니다. 승지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떤 이상인가? 혈변의 징후가 보입니다. 그런데 토혈은 없으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어이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독입니다. 독살의 가능성이 있사옵니다. 그 순간 승정원이 술렁이었습니다.
시간을 12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674년 8월 현종이 승하하고 14세의 어린 세자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바로 숙종입니다. 당시 내의원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왕을 모실 어이들을 선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내의원은 조선시대 왕실의 의료를 담당하던 기관입니다. 정삼품 제조 2명을 우두머리로 하여 어의 약 10명, 의관 20여 명이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의는 특별했습니다. 직접 왕의 몸을 진찰하고 왕의 식사와 배설까지 관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674년 가을 한 젊은 의원이 내의원 전시를 보기 위해 궁궐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나이 28세, 양반 가문 출신이었지만 대대로 의학을 공부해온 집안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동의보감을 익혔고 본초강목을 읽었으며 의방유치를 공부했습니다. 특히 그는 스승에게서 특별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의원이 되려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맡고 손으로 짚어야 한다. 이것을 망문문절이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대소변을 보는 것이다. 스승은 동의보감의 한 구절을 펼쳐 보였습니다. 대변이 검으면 위장에 열이 있는 것이요. 희면 한이 있는 것이다. 붉으면 하혈이요. 누르면 정상이다. 냄새가 심하면 장에 병이 있고 무르면 비위가 약한 것이다. 젊은 의원은 이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전시는 어려웠습니다. 왕실 제조들이 직접 문제를 냈습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오장육부의 병증을 모두 말해보시오. 본초강목에 나오는 해독제 20가지를 말하고 각각의 효능을 설명하시오. 왕께서 갑자기 토혈을 하신다면 어떤 처방을 하겠는가? 젊은 의원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가 공부한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나왔습니다. 만약 왕께서 독을 드셨다는 의심이 든다면 자네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것은 단순한 의학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판단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잘못 대답하면 불합격입니다. 아니,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젊은 의원은 깊은 절을 올리고 대답했습니다. 신은 오직 의원일 뿐입니다. 정치는 모릅니다. 신이 아는 것은 오직 병과 약뿐입니다. 만약 독의 징후가 보인다면 신은 사실대로 아랠 것입니다. 그것이 신을 죽음으로 이끈다 해도 그것이 의원의 도리라 생각합니다. 시험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그는 내의원 어의가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선배 어의가 그를 데리고 궁궐 곳곳을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약방이고 저기가 침방이다. 그리고 이곳이 선배는 한 작은 방 앞에 멈춰섰습니다. 정랑방이다. 여기서 전하의 뒤를 보관하고 관찰한다. 젊은 어의는 놀랐습니다. 보관한다고요? 그렇다. 전하께서 뒤를 보시면 즉시 이곳으로 가져온다. 그리고 우리가 관찰한다. 색깔, 냄새, 형태, 농도 모든 것을 본다. 그리고 승정원 일기에 기록한다. 금일 전하 대변 황색, 정상, 냄새 보통, 형태 고형 이런 식으로 선배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다. 대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전하께서 무엇을 드셨는지, 몸 안에 어떤 병이 생기고 있는지 모두 대변에 나타난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전하의 건강을 지킨다. 젊은 어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관찰이 얼마나 목숨을 거는 일인지, 이것이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때로는 정치적 음모를 밝혀내고 나라를 구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내의원 어의들은 3교대로 근무했습니다. 24시간 중 8시간씩 왕을 지켰습니다. 새벽 5시부터 낮 1시까지, 낮 1시부터 밤 9시까지,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왕이 깨어 있을 때도 주무실 때도 항상 어의는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화장실에 가시면 즉각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전하께서 정랑에 가셨습니다. 어의는 대기하다가 왕이 나오시면 즉시 그것을 가져와 살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냄새에 메스꺼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일 관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색깔의 미묘한 변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냄새가 평소와 조금이라도 다르면 기록했습니다. 형태가 무르거나 단단하면 그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어제 전하께서 냉면을 드셨으니 오늘은 조금 무를 수 있다.
최근 보신탕을 자주 드시니 조금 단단할 수 있다. 그는 왕의 식단과 건강 상태를 연결하여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이의 일이었습니다. 선배 어이가 말했습니다. 이 일을 10년 하면 전하의 몸을 자네 몸처럼 알게 될 것이다. 20년 하면 전하가 내일 무슨 병에 걸릴지 미리 알 수 있다. 그것이 어이의 경지다. 젊은 어이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12년 후 자신이 왕의 목숨을 구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1670년대 후반 숙종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 5시 인정전의 종이 울리면 왕은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면복을 갖춰 입고 아침 조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른 아침 왕은 간단한 죽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어이는 항상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왕이 무엇을 얼마나 드시는지, 식욕은 어떤지, 표정은 편안한지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1시간쯤 지나면 왕은 보통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정랑이라 불리는 왕의 화장실은 특별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의자 형태의 변기가 있었고 그 아래에 정랑기라는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왕이 용변을 보시면 내관이 즉시 어이에게 알렸습니다. 전하께서 정랑을 다녀오셨습니다. 어이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정랑방으로 가서 정랑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방에서 혼자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색깔을 보았습니다. 정상적인 대변은 황갈색입니다. 만약 너무 노랗다면 담즙이 과다한 것이고 너무 어둡다면 수분이 부족하거나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흰색이 섞여 있다면 담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붉은색이 보인다면 하혈의 징후였습니다. 다음은 냄새였습니다. 코를 가까이 대고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았습니다. 악취가 심하다면 장에 부패가 있는 것입니다. 신냄새가 난다면 소화불량입니다. 비린내가 난다면 혈변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형태도 중요했습니다. 너무 단단하면 변비어, 너무 무르면 설사입니다. 미소화된 음식물이 섞여 있다면 소화 기능이 약한 것입니다. 점액이 많이 섞여 있다면 장에 염증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어이는 이 모든 것을 자세히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숙종 4년 3월 12일 진시 오전 7-9시 전하 대변 황갈색, 형태 정상, 냄새 보통, 특이사항 없음. 이런 기록이 매일 승정원 일기에 남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조선시대 왕들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기록 덕분입니다. 낮 시간 동안 왕은 신하들을 만나고 국사를 처리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 후에도 왕은 화장실에 가셨고 그때마다 어이는 같은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하루에 보통 2-3번, 많을 때는 4-5번까지 관찰했습니다. 어이들은 이런 일상을 10년, 20년 반복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몸을 자기 몸보다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여름에 찬 음식을 드시면 꼭 배탈이 나신다. 전하께서는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변비가 생기신다. 전하께서는 매운 음식을 드시면 설사를 하신다. 이런 작은 관찰들이 쌓여서 어이들은 왕의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위험했습니다. 만약 왕께서 갑자기 병이 나시면 어이들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어찌하여 미리 알지 못했는가? 어찌하여 예방하지 못했는가? 심한 경우 파직당하거나 유배를 가거나 심지어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1680년 숙종 6년에 큰 정치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신왕국입니다.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집권했습니다. 왕의 장인인 김만기가 권력을 잡았고 많은 남인 신하들이 죽거나 유배를 갔습니다. 궁궐 안의 분위기도 긴장되었습니다. 왕비 인경왕후가 1680년에 승하했고 1681년에 새로운 왕비 인현왕후가 들어왔습니다. 정치적 격변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어이들은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왕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정치적 음모로 의심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이들은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전하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 목숨을 지키는 것이다. 그들은 더욱 세심하게 왕을 관찰했습니다. 대변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식사 메뉴를 더욱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왕께 올라가는 모든 음식과 약을 검사했습니다. 하지만 1680년대 중반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왕께서 가끔 소화불량을 호소하셨습니다. 평소에는 건강하셨던 왕이 이유 없이 배가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러신가 보다. 요즘 국정이 바쁘셔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나 보다. 어이들은 소화제를 처방했습니다. 보중익기탕, 향사평위산, 평위산 같은 약들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 했습니다. 왕의 증세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복통, 소화불량, 가끔 설사. 어이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계속 같은 증상이 반복되는 것일까?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들은 더욱 세심하게 왕의 대변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아주 미묘한 변화를. 대변의 색이 평소보다 조금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냄새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미묘한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말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인가? 어이들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큰 음모의 시작이라는 것을, 누군가 왕께 천천히 아주 조금씩 독을 먹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이 곧 왕의 목숨을 구하는 결정적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1686년 봄, 숙종 12년이었습니다. 당시 26세였던 숙종은 한창 나라를 이끌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정치는 복잡했습니다.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 계속되었고 왕은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3월 어느 날 왕께서 갑자기 식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짐이 요즘 입맛이 없구나. 내관들이 왕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몇 숟가락 드시고는 수저를 놓으셨습니다. 어이가 진맥을 했습니다. 맥은 약간 허했지만 큰 이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전하, 요즘 국정이 바쁘셔서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보약을 올리겠습니다. 어이는 십전대보탕을 처방했습니다. 기운을 푹 돋우고 비위를 튼튼하게 하는 약이었습니다. 며칠 후 왕의 상태가 조금 나아진 듯 했습니다. 어이들은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4월 초 다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왕께서 가벼운 복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아침부터 배가 좀 거북하구나. 어이가 급히 불려갔습니다. 진맥을 하고 배를 살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전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향사평위산을 올리겠습니다. 약을 드신 후 왕의 증세는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건강하시다가 갑자기 불편해하시고 약을 드시면 좋아지고 또 며칠 후 다시 불편해하시고. 어이들은 회의를 했습니다. 요즘 전하의 증세가 이상합니다. 맥은 정상인데 증상은 계속 반복됩니다.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수의가 말했습니다. 대변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도록 하자.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말고 기록하자. 그날부터 어이들은 더욱 꼼꼼하게 왕의 대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를. 대변의 색이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황갈색이 아니라 갈색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냄새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더 자극적이고 불쾌한 냄새였습니다. 형태도 예전만큼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무른 느낌이었습니다. 어이들은 기록을 비교했습니다. 한 달 전, 두 달 전, 석 달 전의 기록과 비교했습니다. 분명히 변화가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조금씩 하지만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수인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동의보감을 다시 펼쳤습니다. 변증 부분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대변이 검어지는 것은 두 가지 경우다. 하나는 위장에 열이 과다한 경우요. 다른 하나는 출혈이 있는 경우다. 왕께서는 열이 많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소에 조금 차가운 체질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출혈인가? 하지만 토혈은 없었습니다. 혈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뇌출혈인가? 위장 안에서 조금씩 피가 나고 있는 것인가? 수인은 더 두려운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본초 강목을 꺼냈습니다. 동물편을 펼쳤습니다. 비상, 부자, 반하, 천남성. 여러 독초와 독약의 증상들을 읽었습니다. 비상을 소량 복용하면 처음에는 소화불량과 복통이 나타난다. 계속 복용하면 위장에 출혈이 생기고 대변이 검어진다. 많은 양을 한 번에 먹으면 즉사하지만 소량을 오래 먹으면 서서히 쇠약해진다. 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왕의 증상과 너무나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혹시 자신의 오판이라면? 만약 독살 음모를 의심한다고 보고했는데 아무 증거도 나오지 않는다면? 무고한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 독살 음모가 있는데 늦게 보고한다면? 왕께서 돌아가시면 자신을 포함한 모든 어이들이 처형될 것입니다. 수인은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그는 다른 어이들에게도 조심스럽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전하의 증세가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보이는가? 젊은 어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뭔가 다릅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어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처방하는 약이 효과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다시 나빠집니다. 수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독의 가능성은 생각해 보았는가?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그 가능성을 생각은 했지만 입 밖에 내기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한 어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어이다. 전하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만약 독의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밝혀야 한다. 설령 그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다 해도. 5월로 접어들자 왕의 증세가 더 심해졌습니다. 복통의 빈도가 늘어났고 식욕이 더욱 떨어졌습니다. 대변의 색도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어이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왕께 올라가는 모든 음식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음식을 준비하는가? 어디서 재료를 가져오는가? 어떤 경로로 왕께 올라가는가? 그들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왕께서 밤에 드시는 야식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만든 약과였습니다. 꿀과 한약재로 만든 과자였는데 왕께서 좋아하셨습니다. 이 야식은 한 특정 상궁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야식을 드신 다음 날은 왕의 증세가 더 심했습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어이들은 더욱 긴장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 결정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기를. 그리고 그 순간은 곧 찾아왔습니다. 1686년 6월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궁궐 안에 습기가 가득했고 모든 것이 눅눅했습니다. 숙종의 건강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복통이 거의 매일 있었고 때로는 구토까지 하셨습니다. 대변의 색은 이제 명백히 검었습니다. 황갈색이 아니라 거의 흑색에 가까웠습니다. 냄새도 심했습니다. 비린내가 섞인 악취였습니다. 어이들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출혈의 징후였습니다. 위장 어딘가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수인은 다른 어이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깊은 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비밀 회의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전하의 대변에서 명백한 혈색이 보입니다. 하지만 토혈은 없습니다. 이것은 뇌출혈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심한 위궤양 또는. 수의가 말을 이었습니다. 독입니다. 모두 침묵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들의 운명을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어이가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수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20년간 궁궐에서 왕들을 모셨습니다. 현종 전하도 모셨고 지금 전하도 12년째 모시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처음입니다. 단순한 소화불량이라면 우리 약으로 나았어야 합니다. 위궤양이라면 더 빨리 악화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천천히 아주 조금씩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는 본초 강목을 펼쳤습니다. 비상소량 중독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다른 어이들도 책을 보았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상이 너무나 일치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수의가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 한 달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전하께서 밤에 드시는 야식이 있습니다. 약과입니다. 한 상궁이 특별히 만들어 올립니다. 이상하게도 그 야식을 드신 다음 날은 증세가 더 심합니다. 그 상궁이 범인이라는 말입니까?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상궁은 최근에 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수인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상궁은 남인 가문 출신입니다.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1680년 경신 한국 이후 남인은 몰락했습니다. 많은 남인 신하들이 죽거나 유배를 갔습니다. 그 가문의 사람들은 원한을 품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그 상궁이 복수를 위해 왕을 독살하려 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잘못 고발하면 우리도 죽고 무고한 사람들도 죽을 것입니다. 수인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 야식에 정말 독이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수인은 위험한 계획을 말했습니다. 다음에 그 야식이 올라오면 제가 조금 얻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하겠습니다. 실험이요? 동물에게 먹여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 동물이 같은 증상을 보인다면 그것이 증거입니다.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상궁이 야식을 준비하는 것을 수의가 목격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 오늘도 전하께 야식을 올리시는군요. 요즘 전하께서 소화가 안 좋으신데 제가 소화제를 함께 올리면 어떨까요? 상궁은 당황하는 기색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시지요. 수인은 야식을 준비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상궁은 약과를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꿀을 뿌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상궁이 작은 주머니를 꺼내서 아주 조금의 가루를 약과 위에 뿌렸습니다.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계피가루를 뿌리는 것처럼. 하지만 수인은 보았습니다. 그 가루의 색깔이 계피가 아니었습니다. 더 희고 더 고운 가루였습니다. 수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 계피가루를 뿌리시는군요. 좋습니다. 향이 좋지요. 상궁이 잠깐 굳었다가 말했습니다. 네, 전하께서 좋아하십니다. 수인은 기회를 보았습니다. 제가 맛을 좀 보고 소화제 양을 조절하면 어떨까요? 상궁은 거절하려 했지만 어이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한 조각만요. 수인은 작은 조각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것을 절대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보관했습니다. 그날 밤 수인은 은밀히 실험을 했습니다. 궁궐에서 키우는 개 한 마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과 조각을 개에게 먹였습니다. 다음 날 개는 설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개의 대변에서 검은색이 보였습니다. 수인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다른 어이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들은 그 가루를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물에 녹여보고 불에 태워보고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비상이었습니다. 비소로 만든 독약이었습니다. 소량을 오래 먹이면 서서히 위장을 망가뜨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이었습니다. 어이들은 떨었습니다. 왕께서는 이미 몇 달 동안 이 독을 드셨습니다.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왕의 목숨이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 상궁을 고발하면 큰 정치적 파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남인 가문과 연결되어 있다면 또 다른 환국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고하지 않으면 왕께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모두 죽습니다. 수인은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어이입니다. 정치는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오직 병과 약뿐입니다. 전하께 독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다른 어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1686년 음력 9월 15일 새벽 수인은 승정원에 올릴 장계를 썼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붓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하께 아뢰옵니다. 신이 전하의 옥체를 살피옵건대 위장에 출혈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토혈은 없으셨습니다. 신이 조사해보니 이는 독의 징후일 수 있사옵니다. 그는 증거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개에게 실험한 결과, 대변의 변화 기록, 그리고 의심되는 약과의 샘플, 장계를 들고 승정원으로 향하는 수희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이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1686년 음력 9월 15일 아침, 창덕궁 승정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희가 제출한 장계가 왕께 올라갔고 숙종은 즉시 긴급 조회를 명했습니다. 어이를 즉시 불러들이라. 수희가 어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전하, 용서하옵소서. 신이 감히 아뢰옵니다. 숙종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자신이 독살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방금 알았기 때문입니다. 경이 말한 것이 사실이냐? 짐에게 독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그러하옵니다, 전하. 신이 전하의 대변을 석 달간 관찰하였는데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확신하지 못했으나 최근 명백한 혈색을 발견했습니다. 숙종이 물었습니다. 토혈은 없었는데 어찌 피가 나온다는 것이냐? 전하, 이는 내출혈입니다. 위장 안에서 조금씩 피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은 두 가지 경우에 나타납니다. 심한 궤양 또는 독입니다. 경은 독이라 확신하느냐? 수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이 감히 실험을 했습니다. 의심되는 음식을 개에게 먹였더니 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에서 비상을 발견했습니다. 조정이 술렁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왕이 독살당할 뻔했다니? 숙종은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조사하라. 누가 감히 짐을 독살하려 했는가? 의금부가 움직였습니다. 왕의 식사를 담당하는 모든 상궁과 내관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의가 지목한 그 상궁도 잡혀왔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부인했습니다. 신첩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신첩은 그저 전하께서 좋아하시는 야식을 올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었습니다. 수의가 보관한 약과 샘플에서 비상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녀의 처소를 뒤지자 작은 주머니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흰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험해보니 역시 비상이었습니다. 상궁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숙종은 직접 국문을 지켜보았습니다. 내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 상궁은 울며 고백했습니다. 신첩의 오라버니입니다. 내 오라버니는 누구냐? 전직 남인 관료였습니다. 경신왕국 때 유배를 갔다가 3년 전에 죽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궁의 오빠는 1680년 경신왕국 때 남인으로 몰려 유배를 갔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고생하다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상궁은 오빠의 죽음을 왕 탓으로 돌렸습니다. 전하께서 서인의 편을 드셨기에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칼로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궁궐의 경비가 삼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조금씩 독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먹이면 금방 들통날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조금씩 몇 달에 걸쳐 먹이면 그저 병으로 보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비상을 구했습니다. 궁 밖의 약방에서 쥐약이라고 속이고 샀습니다. 그리고 석 달 전부터 야식에 아주 조금씩 섞어 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전하께서 배가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신첩은 기뻤습니다. 효과가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녀는 계속 독을 넣었습니다. 매일 밤 야식을 준비할 때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전하께서 돌아가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라버니의 원한을 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이들이 알아챘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국문장에 있던 신하들은 분노했습니다. 이 역적을 당장 처형하라. 하지만 숙종은 더 알고 싶었습니다. 너를 도운 자가 더 있느냐? 너 혼자 이 일을 꾸몄느냐? 상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첩 혼자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신첩은 오라버니의 원한을 풀고 싶었을 뿐입니다. 조사 결과 그녀의 말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후 세력은 없었습니다. 정치적 음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여인의 개인적 복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복수는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습니다. 만약 왕이 돌아가셨다면? 당시 숙종에게는 아직 아들이 없었습니다. 경종은 1688년에 태어난 왕위 계승 문제로 나라가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서인과 남인의 싸움이 더 격렬해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반란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여인의 복수심 때문에 벌어질 뻔했습니다. 숙종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여인은 영모제로 다스린다. 능지처사하라. 상궁은 끌려나가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오라버니, 신첩은 오라버니의 원한을 풀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흘 후 처형되었습니다. 능지처사, 즉 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도 연좌제로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은 전국의 남인 가문들을 조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혹시 더 많은 음모가 있을지 모른다. 이 사건으로 남인은 또다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남인 관료들이 의심을 받았고 일부는 유배를 갔습니다. 정치적 파장이 컸습니다. 한편 어이들은 왕의 치료에 집중했습니다. 즉시 해독 처방을 시작했습니다. 전하, 지금부터 해독 처방을 올리겠습니다. 감초와 녹두를 달인 물을 계속 드셔야 합니다. 감초는 독을 해독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녹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흑두검은 콩도 함께 사용했습니다. 전하, 당분간은 음식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부드러운 죽만 드시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숙종은 순순히 따랐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어이들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식사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모든 음식은 3명의 상궁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서로 감시하는 체제였습니다. 음식을 올리기 전에는 반드시 어이가 검사했습니다. 독의 흔적이 있는지, 이상한 냄새는 없는지, 색깔은 정상인지 모든 것을 확인한 후에야 왕께 올렸습니다. 치료는 석 달이 걸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조금씩 왕의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대변의 색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복통도 사라졌습니다.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어이들은 매일 왕의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전하 대변 정상, 혈색 없음, 식사 잘하심, 안색 좋아짐. 마침내 12월 왕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1686년 가을 수위가 떨리는 손으로 왕의 대변을 살폈던 그 순간의 의미를, 그것은 단순한 건강검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목숨을, 나라의 운명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결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위가 본 검은 빛이 섞인 대변. 그것은 석 달 동안 조금씩 쌓인 비상독이 만든 위장출혈의 증거였습니다. 만약 그가 그것을 그냥 지나쳤다면, 만약 그가 설사일 뿐입니다라고 보고했다면 왕은 한 달 후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의원들은 병으로 승하하셨다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인은 용기를 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믿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배운 변진의 원리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어이로서의 책임감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신은 오직 전하의 안녕만을 생각하겠습니다. 20년 전 내의원에 들어오던 날의 맹세. 그는 그 맹세를 지켰습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린다 해도 장계를 쓸 때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만약 자신이 틀렸다면, 만약 이것이 단순한 소화불량이었다면 그는 영모제로 몰려 죽을 것입니다. 그의 가족도 화를 입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자신이 옳다면 왕의 목숨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붓을 들었습니다. 이는 독의 징후일 수 있사옵니다. 그 한 줄을 쓰는데 온 생애가 걸렸습니다. 그러나 일단 쓰고 나자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계를 들고 승정원으로 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이의 길입니다. 승정원에서 그가 무릎을 꿇고 아뢰었을 때 승지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독이라고? 증거가 있느냐? 수인은 준비한 모든 것을 내놓았습니다. 석 달간의 관찰 기록, 대변 색깔의 변화를 상세히 적은 문서, 개를 이용한 실험 결과, 의심되는 약과의 샘플, 그리고 본초 강목에서 찾은 비상 중독의 증상 설명. 승지들은 그 증거들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오판이 아니었습니다. 수위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왕께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숙종은 충격을 받았지만 즉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고 범인이 잡혔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왕은 살아났습니다. 수위의 결단이 왕을 살렸습니다. 만약 그가 일주일만 더 망설였다면, 만약 그가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하다며 한 달을 더 기다렸다면 너무 늦었을 것입니다. 왕의 위장은 이미 심각하게 손상되었을 것이고 아무리 해독 처방을 해도 회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인은 제때 움직였습니다. 왕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석 달간의 치료 끝에 숙종의 건강은 예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변의 색은 정상적인 황갈색으로 돌아왔고 복통도 사라졌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1686년 12월 왕은 수의를 불렀습니다. 경이 짐의 목숨을 구했소. 수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은 다만 어이로서의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아니요. 경은 목숨을 걸었소. 만약 경이 틀렸다면 경은 죽었을 것이오. 그럼에도 경은 용기를 냈소. 이것이 진정한 충신이오. 숙종은 수의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품계를 올려주었고 토지를 하사했고 비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수의에게 가장 큰 보상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신이 전하를 살렸습니다. 그 사실이었습니다. 어이로서 20년을 살아오면서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어이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수의는 그날 밤 혼자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긴장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석 달 동안 그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틀린 것은 아닐까? 혹시 왕께서 자신의 보고 때문에 더 위험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 온갖 걱정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왕은 살아계셨고 범인은 처벌받았고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그날을 잊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장계를 쓰던 그 순간을, 승정원으로 걸어가던 그 무거운 발걸음을,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독입니다라고 아뢰던 그 순간을, 만약 내가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그는 때때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냥 지나쳤다면, 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왕이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이것이 어이의 힘이었습니다. 왕의 대변을 관찰하는, 겉보기에는 비천해 보이는 일. 하지만 그 일이 왕을 지켰고 나라를 지켰고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정성,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는 관찰력,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용기, 이것들이 합쳐져서 한 나라를 구했습니다. 숙종은 그 후 34년을 더 살았습니다. 1720년에 60세로 승하할 때까지 그는 조선을 이끌었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확립했고 환국 정치를 통해 신하들을 견제했고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만약 1686년에 그가 독살당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조선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은 것은 한 어이의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대변을 살피는 그 겸손한 일이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배운 변진의 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이로서의 책임감이었습니다. 목숨을 걸었기에 왕을 살렸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수의는 말년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만약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이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1686년의 사건 이후 조선의 의료 시스템은 크게 변했습니다. 왕의 식사를 관리하는 규칙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모든 음식은 3명 이상의 상궁이 함께 준비해야 했습니다. 서로를 감시하는 체제였습니다. 음식을 왕께 올리기 전에는 반드시 어이가 검사했습니다. 색깔, 냄새, 형태,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부 음식은 미리 맛을 보는 상궁도 있었습니다. 어이들의 지위도 높아졌습니다. 숙종은 어이들을 더욱 신뢰했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내의원의 예산도 늘어났고 더 많은 약재를 구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교육이었습니다. 수의는 자신의 경험을 후배 어이들에게 전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1690년대 초반 은퇴를 앞두고 후배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드리겠습니다. 젊은 어이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변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수의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1686년의 그 사건을, 어떻게 왕의 대변에서 이상을 발견했는지, 어떻게 용기를 내서 보고했는지, 어떻게 왕의 목숨을 구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은 겉보기에는 비천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왕의 뒤를 살피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왕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그는 동의보감을 펼쳤습니다. 허준 선생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변의 색으로 병을 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관찰하고 기록한 의학 지식입니다.
수인은 변진의 원리를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황색은 정상, 흑색은 출혈이나 독, 백색은 담도 문제, 적색은 하혈, 녹색은 감염, 냄새도 중요합니다. 악취는 부패, 산냄새는 소화불량, 비린내는 혈변, 형태도 봐야 합니다. 단단하면 변비, 무르면 설사, 점액이 많으면 염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인은 젊은 어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용기입니다. 여러분이 이상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보고할 용기, 설령 그것이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린다 해도 진실을 말할 용기, 그것이 어이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젊은 어이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가르침 감사합니다. 수인은 1695년경 은퇴했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조용히 여생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후배 어이들은 그의 방법을 따랐습니다. 왕의 대변을 세심하게 관찰했고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고했습니다. 조선시대 내내 어이들은 이렇게 왕들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기록은 승정원 일기와 조선왕조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금일 전하 대변 정상, 금일 전하 설사, 보중익기탕 처방, 금일 전하 변비, 마인산 처방, 이런 기록들이 수백 년간 쌓였습니다. 조선의 어이들은 정말 뛰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몇은 특별히 기억됩니다. 허준 1539-1615은 동의보감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은 조선의학의 집대성이었습니다. 변진을 포함한 모든 진단법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공유는 인조 때의 어이였습니다. 왕이 두창천 연두에 걸렸을 때 그는 목숨을 걸고 치료했습니다. 신겸은 효종 때의 어이였습니다. 왕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그는 침술로 왕을 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의 목숨을 지키는 것, 그것이 어이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조선의 의학은 세계적으로도 뛰어났습니다. 특히 변진은 매우 과학적인 진단법이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보아도 타당한 원리입니다. 대변의 색깔은 정말로 건강 상태를 반영합니다. 검은 변은 위장 출혈의 징후입니다. 흰 변은 담도 폐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붉은 변은 하부장 출혈입니다. 냄새도 의미가 있습니다. 악취는 장내 세균 불균형을 나타냅니다. 형태도 중요합니다. 브리스톨 대변 척도라는 현대의학 기준도 같은 원리입니다. 조선의 어이들은 현대의학의 원리를 수백 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 관찰을 통해, 기록을 통해 이 지식을 축적했습니다. 1910년 조선이 망했습니다. 순종은 조선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내의원도 해체되었습니다. 마지막 어이들은 궁을 떠나야 했습니다. 한 늙은 어이가 젊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라는 망했다. 하지만 이 지식만큼은 남겨야 한다. 그는 자신이 평생 쌓은 의학 지식을 제자에게 전수했습니다. 변진의 원리, 관찰의 방법, 진단의 기술, 이것을 한의학으로 전하거라.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잊지 말거라. 그렇게 조선의 의학은 한의학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한의사들은 대소변을 관찰합니다. 망문문절의 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이들은 겉보기에 비천해 보이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왕을 지키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둘째, 관찰의 중요성입니다.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는 세심함. 그것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게 했습니다. 셋째, 전문성입니다. 어이들은 동의보감을 공부했고 본초 강목을 익혔고 수십 년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 전문성이 정확한 진단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넷째, 용기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때로 위험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숨기는 것은 더 큰 재앙을 부릅니다. 다섯째, 책임감입니다. 신은 오직 전하의 안녕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이 맹세를 지키는 것, 그것이 전문가의 도리입니다. 여섯째, 헌신입니다. 어이들은 24시간 왕을 지켰습니다.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런 교훈들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의사든 공무원이든 교사든 어떤 직업이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전문성을 쌓는 것,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 사회를 지킵니다. 조선시대 어이들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어이들의 목숨 건 임무 이야기였습니다. 왕의 대변을 관찰하는 것이 어떻게 나라를 구했는지, 작은 것에 대한 정성이 어떻게 큰 것을 지키는지, 전문가의 책임감이 어떻게 역사를 바꿨는지,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됩시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이 됩시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우리 가족을, 우리 사회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